다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6번째 시간이죠. 제가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집중 공부 모임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6번째 시간까지 제가 사실 법이 이거다, 도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언어를 빌려서 이거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한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안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느껴보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짓을 보인 거죠. 언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제스처를 보였는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하고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 요거를 자꾸 환기시키고 요거를 자꾸 가리켜 보이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완전하게 갖고 계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게. 그래서 뭐가 언어로 담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안에 갖추어진 이것에서 눈을 뜨는 거죠. 이것에 관심을 갖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랄까? 이런 어떤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공감해주고, 여기에서 눈이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본래 이 세상이 고요하구나, 아무 일이 없었구나, 내 스스로 어떤 표상화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이렇게 현혹되어서 온갖 일이 다 있었고, 생사가 막 끊임없이 펼쳐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눈뜸이거든요. 이게 전해줄 건 없어요. 전해줄 건 없는데 이 실상을 봐라. 바로 이거다. 눈앞에 바로 이거고, 눈앞이라고도 딱 어떤 장소를 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그냥 확인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눈앞이다, 이거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자꾸 두서없이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보면 공유해달라, 공감해 주시라고,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뭔가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뭔가를 이해했다거나 얻었다거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차라리 뭔가 갖고 있던 어떤 짐들이 내려놓아졌다거나 아주 복잡하고 얽혀있던 것들이 사라졌다거나 아주 가벼워졌다거나 그러면 아주 좋은 방향의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잔뜩 뭔가 복잡한 거를 더 갖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면은 문제가 되는데, 뭔가 눈앞에 요건데 그냥 갑갑함? 아주 단순한 갑갑함이죠. 복잡한 갑갑함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아주 단순한 갑갑함을 갖게 되신 거라면 공부를 잘하시는 거고, 2박 3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눈앞에 이거 당장 우리 존재 자체에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이게 통하고 나서도 이게 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 문제일 뿐이에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복잡하게 헤아리고 그림 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공부 앞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존재 자체를 아주
빨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경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몇 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공부라는 것을 보통 대변하는 말로 고요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고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고요합니다. 법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적으로 물결이 이게 고요한 물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되는데 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사실 온갖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물결이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출렁이다가 하는데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고요함이라는 거는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이해고 그거는 분별적인 고요함이고 진짜 고요함은 아주 물결이 참 거침없이 일어나는데 고요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요함을 말하는 저도 사실은 이 고요하다, 공이다라는 말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 고요함이라는 거는 근본을 말하는 근본은 이 마음법의 근본은 텅 비어가지고 뭔가 움직임조차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아주 거친 물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는 고통스러운 인연들이 있잖아. 역경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조차도 고요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물결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를 자꾸 고요하게 만들려고 수행을 한다거나 뭐 연구를 한다거나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죠. 이게 조작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온갖 그 좋고 나쁜 경계들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죠. 비영속적인 것들을 훼손하지도 말고 법이라는 것도 훼손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온갖 인연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가정생활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관계 사이에 온갖 좋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식의 문제라든가 뭐 부모의 문제라든가 스스로의 병듦이라든가 온갖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고요하죠. 뭐 집안일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그런 게 직접적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고통인 거예요. 소리가.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나의 고통이야. 이게 고통.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계야. 소리가. 근데 이게 고요한 거예요. 이 근본은 고요한 거예요. 이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손씀이 아니라 이 근본에 있으란 말이에요. 근본을 보란 말이에요. 근본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고요함에 대한 자각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법의 존재 자체가 근원이 이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시끄럽죠, 이게. 시끄러운데 이게 고요한 거예요, 이게 시끄럽잖아요. 왔다 갔다 이 움직임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 근본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공부 우리가 이 체험하신 분들도 저도 경험해본 건데 법문을 듣다 보면 이거 고요하다. 이 고요한 게 법이고 번뇌가 없고 시끄럽지 않은 게 공부를 하는 사람의 바르게 공부하는 거지. 막 시끄럽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산란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회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막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내가 고통스럽게 벌어지는 그 인연이 이게 너무 나를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를 회피해가지고 다른 어떤 수단을 빌리죠. 기도를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뭐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다거나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회피예요. 이 공부가 뭐냐?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편을 안 주는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시끄러운 게 고요한 거야. 요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번뇌가 들끓는데 이 시끄러운 거 사실 이 시끄러운 거나 물결이 잔잔하게 있는 거나 거칠게 있는 거나 그
그냥 물이라는 자각이에요. 그게 다 물이라는 자각. 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미지화할 때 물이라는 뭐가 있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 사실 빈 거예요. 빈 거. 그냥 물에 어떤 성질만 있는 거야. 자꾸 유동하는 그런 어떤 묘한 성질만이 있는 거지 어떤 물질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하거든요. 한 물건도 없는데 없기만 하냐? 아니야. 온갖 것을 다 온갖 물결을 다 일으키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고요한 게 공부라는 것도 속지 말라고. 그리고 고요하게 만들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게 조작이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일상생활 일어나는 온갖 일이 그냥 이거 그대로 여유한 법인 거예요. 아무 어떤 물질감도 없고 어떤 물건도 아닌 그대로가 법인 거. 이거에 대한 명백한 자각인 거예요. 명백한. 처음에요.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저는 아침에 이 부부식이 발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눈이 뜨면서 순간에 그 전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내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알아챘든 못 알아챘든 뭔가 걸려있던 것들이 새벽에 막 다 올라와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아주 찝찝한 기분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왜 지금도 이게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지? 이게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뭘 찾냐면 이거 그 자리로 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로 가고 이거를 이제 버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 거죠. 그게 벌써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물결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대로 바라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훼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훼손하고 만질라 하니까 그게 사실 더 오래 끌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인연이 돼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응?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패턴화된 마음의 방식대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묶여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거에 비었다고. 그게. 그러면 그걸 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면 그게 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봐줘. 그냥 놀고 가도록.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내가 이 비유가 참 좋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뭐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는 사실 요거 확인하고 나서의 어떤 공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자각. 사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일이거든요. 제가 그 운전을 배운 지가 한 5년 됐어요. 근데 그 장롱 면허였어요. 한 15년 이상을 장롱에 넣었다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해야 될 상황에서 운전하는데 운전 연습을 배우러 갔는데 그 날마다 그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이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 막 윽박 지르요. 막 운전대를 막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막 손부터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손 좀 풀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작스럽게 때려. 그거 당황스럽고 막 그러는데 어떤 날은 그분이 어떤 다른 분인데 사실 그 운전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차선 변경. 끼어드는 거 이게 상당히 두렵잖아요. 저 마음 같아서는 있잖아요. 뒤에 뭐 직진만 3시간째 막 이런 말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나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2차선만 계속 타고 싶어. 근데 3차선에서 그냥 뭐 까만 차가 쑥 들어오고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예고도 없이 막 들어오니까 막 움찔움찔해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멈추고.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갑자기 막 안 그래도 막 운전대를 막 이렇게 부여잡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온몸이 경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집에 손님 온 적 있죠? 손님 온 적 있죠. 손님이 집에 눌러 살고 가나요? 그냥 평생 눌러 사나요? 아니죠. 그냥 볼일 보러 왔다 그냥 가죠. 이 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차가 아니라
잠깐 2년이 있어서 2차선에 들어왔다가 1차선으로 번경와서 갈 때 가는 거고 1차선 차도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 잠시 2차선 빌려서 갔다가 3차선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는 나를 방해하는 뭐야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도 필요하니까 연습하려고 2차선 타는 거죠. 이거 자기 차선 아니잖아요. 잠시 빌려서 타는 거고 때가 되면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맞죠? 이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를 아나?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네. 그때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 전환이 오는 거야. 내가 이게 나의 어떤 공간, 나의 공부, 나의 것이라는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역경계가 펼쳐지면 왜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내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왜 이 마장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일 뿐인데 왜 내 공부를 방해해? 왜 나는 고요하게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자기 착각인 거예요. 내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길이 어디 있어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신세인데 사실은 모든 게 이 거대한 어제 인식이 장애라고 했나요? 거대한 대지 위에 그려진 도로이고 대지 위에 그려진 차선인 거예요. 거대한 거기에서 사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온갖 잔치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이 장 위에서 허공과 같은 이 장 위에서 그럼 뭐야? 고요하기만 하겠어요? 뭔가 시끄러움 일어나고 말하자면 산란한 것도 막 일어나고 축제도 일어나고 조용한 일도 일어나고 온갖 다양한 이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싫어. 이런 산란한 거 싫어. 나 피하고 싶어. 없앴으면 좋겠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고 볼일 다 보면 가겠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찝찝한 기분도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니까 그냥 허용. 그거 자꾸 용 써가지고 막 없앤다면요. 계속 걸려 넘어져요. 계속 그 장애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놔두면 냅둬 버려요. 알아서 해라. 자기 인연, 이게 인연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놔둬요. 그래서 다 사실은 이거 확인 이후의 공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의도를 다 내려놓으라고. 모든 의도. 취사 선택 여기 앞 뒤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택심인 거예요. 그 간택심이잖아. 취사 선택. 좋고 나쁜 거. 하고 그전에는 저는 이제 윗바산을 막 그렇게 깊게 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때 한 10일 정도 그리고 이제 절에서 이렇게 그런 할 때 약간 이렇게 쌌디 하는 거. 저의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이제 뭔가에 신경이 막 쓰여서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이제 숨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온갖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제 그냥 고요히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죠. 잘 보세요. 그건 의도가 깔린 거예요. 아까 좋더라고요 그랬죠. 왜 좋았죠? 고요해져서. 그러니까. 그게 그 조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사실 시작은 그렇게 해요. 내가 시끄러우니까 고요하려고 하는데 진짜 고요는 고요함을 지키는 게 고요한 게 아니라 산란함을 허용하는 게 아주 영적인 깊은 근원적인 고요예요. 영적인 심, 표상적인 심이 아니라 조건적인 고요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누구나가 다 어떻게 보면 그 산란하고 고요하고 이 파노라마를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100이면 100 없어. 그런 사람. 나만 그렇지가 않아.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온갖 그런 경계가 펼쳐지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공부거든요, 이게. 그럼 뭐예요? 어떤 조건적인 고요함에 연연하면 그런 평화가 오겠냐고요.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게 진짜 고요인 거예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게 진짜 평화인 거죠. 그러면 이 고요한 거니까 이거 고요하게 해야 돼. 그거는 끊임없이 고요함의 굴레에 떨어지는 거죠. 진정한 고요가 아닌 거예요. 또 그건 진짜가 아니야. 때 되면 사라지는 거고 사실 지금 일어나더라도 그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근본인데 여기에 무슨 고요함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라는 말은 고요함도 이거고 시끄러움도 이거라는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 공부는 지금 이거 온갖 만물이 생동하는 바로 이것일 뿐임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이 마음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어떤 텅 비었어요. 근본이 비었다고 고요함이 비었다고요. 고요함 자체가 실제는 없는 일이라고요. 무늬만 그러할 뿐이지. 표상만 그러할 뿐이지.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아예 텅 빈. 응? 그냥 그래서 요 하나가 물결이 아무리 치더라도 고요한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뭔가 산란함이 일어나도 고요한 거예요. 절대 취사 선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연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부동이라는 거예요. 부동. 마음이 부동이라 부동지 얘기하죠. 법에서. 부동은 뭐냐? 물결이 한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온갖 물결이 다 일어나도 폭포수같이 쳐도 부동인 거예요. 마음이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법문이 몽드릴라 선생님도 이런 출장다니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김태환 선생님 거 출근할 때 조금씩 듣고 있는데 어제는 몽지 선생님 거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어보고 오늘은 김태환 선생님 걸 들어봤는데 이게 예전에 듣은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생생하게 들리는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집에 가면 막 더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더 점점 더 소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 존재의 근원에 그냥 안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없어. 그냥 다 일어날 거 일어나. 처음에는 사실 습관이 발동하기 때문에 자꾸 손대고 싶죠. 이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온갖 일이 다 펼쳐지더라도 자기 존재에 흔들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왔다 갔다 어떻게 온갖 물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물결이 이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물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텅 빈 이건데 어떻게 이게 우리 존재 자체라고 이게 우리 존재 자체. 이런 몸뚱아리의 물결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자리 이동을 해버려야 돼요. 존재론적인 어떤 그 전환. 이게 말하자면 이게 도약이고 이게 초월이죠. 그러니까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죠. 봐요. 규정하려는 거 그게 분별심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 요 뒤에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알려는 어떤 규정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포기가 되는 공부예요. 이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의도가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는 그 의도. 이걸 분별하려는 그 의식이 그게 바로 분별의 정체가 탁 드러나는 거거든요. 분별의 정체가 탁 쉬워지는 게 완전한 휴식인 거고 이게 바로 사실 아상이라는 건 의도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뭔가 조작하려는 의도가 계속 꿈틀대고 있는 게 아상이에요. 누가 조작합니까? 내가 조작하지? 그게 아상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바로 아상이에요. 아상. 그게 자꾸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뭐 법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지가 나서서 말하자면 깝죽대는 거야. 말하자면 지가 쓸모가 없는데 있을 전혀 역할이 없는데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자꾸 일을 만드는데 결국 이게 사실은 완전히 정체가 들통나서 이 분별 의식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분별 의식에 자꾸 동조하면 되겠어요? 취사선택 자꾸 하고 조작하면 되겠어요? 나또 지가 놀다가 안 통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분별이잖아요.
하다가 이게 점점 자기가 알아. 이게 스스로가 내가 이 법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게 자기가 알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안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 손댈 수 없는 이것까지도 자꾸 손달라 해요. 이 법이라는 거.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코치하려고 하고. 그 속음은 계속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는요. 그냥 뭐 냅두면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요. 자꾸 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속아버리고 자꾸 법을 규정하려고 조작하려면 10년이고 20년이 걸려도 맹탕 그 자리예요. 뭐 좀 안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뭐 완전히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여기서 해탈해버려야 돼요. 가서 할 수 있는 건 법문을 좀 더 자주 듣는 거. 법문 꾸준히 듣고 그때는 내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비에 젖듯이 듣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젖어들듯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쉬는 공부. 내려놓는 거예요. 분별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 감각이 열리진 않거든요. 헤매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간 뭐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라고 조작하는 공부 아니까 그냥 인연이 됐으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때가 되면 사라지겠거니 당연히 일어난 건 사라져요. 없던 게 생긴 거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것에도 초점을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어느 것에도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전체가 싹 시야에 들어오죠. 근데 딱 전등에 딱 꽂히면 다른 건 안 보여. 여기에 딱 사로잡혀. 아 전등이 이게 되게 예쁘네. 이게 되게 색깔도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건 안 보이고 여기에 이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가지고 이게 조리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로잡힘이 그거거든요. 근데 어느 것에도 초점이 없이 그냥 이게 어느 것에도 초점이 없다는 거는 딱 정해진 어떤 머물지 않는다는 거거든. 무주.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것과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막 사로잡히잖아요. 작은 거에 하나에 특정한 거에. 그러니까 놓아버려 그냥. 그러면 전체가 보여. 그냥 아주 시야가 넓어져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주 열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연연하지 않고. 그런 자세가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18번.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잎이 시들듯이 그대 분별심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인내는 소멸한다. 램프의 불빛이 오랜 세월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마음의 강한 빛이 번쩍이기만 하면 무명의 장막을 불태울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맞나 모르겠는데 보통의 말로 덤부들의 어떤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도 급하다 해서 100만 원을 줬더니 그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갚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뜬금없는 사람 막 나를 유혹하는 사람한테 다음부터는 절대 돈 주지 않을 거야. 이것도 범부의 깨달음이죠. 응? 그렇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이거 깨달음이죠. 근데 공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세속에서의 깨달음이지.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이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러나는 이 지금 죽비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그렇고 이 소리도 그렇고 이 움직임도 그렇고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게 뭐가 이것이다라고 할 게 없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 하나씩 놓게 돼. 잡히지 않게 돼. 지금 일어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놓게 돼.
집착하지 않고 그냥 놓게 돼. 뭔가 일어나면 뭔가 뭐 매혹적인 게 일어나도 그렇지 않은 게 이거 조금 보니까 이거는 멈춰 있는 게 없어서 놓게 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소승의 깨달음이라 하죠. 시야요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그냥 이건 단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다 항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게 돼요. 공부가 더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눈앞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통찰이 돼.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것, 일어나는 이 분별심의 정체가 탁 드러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뭔가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헛거네. 전체적인 통찰이 쫙. 전체가 이게 진짜 이게 전체가 이거 다 비었구나. 이거 있죠. 이거는 또 아주 근데 뭐냐 비기만 하면 안 돼. 전체가 그러면 적어도 이 단계까지 오면은요 안 속게 돼요. 그게 법이라는 것에도 안 속고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온갖 말에 안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별심이 정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단지 경험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야가 확 넓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우주적인 시각이 이게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 제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마지못한 표현인데 전체적인 게 딱 어떻게 분별심이 정체가 딱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전에는 뭐 법이라거나 무슨 어떤 구경각이라거나 완전한 깨달음이라거나 뭐 이런 말에 막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망상에 의해서 분별 의식에 의해서 분별심에 의해서 탁 드러난 것이.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얘기했죠. 사기꾼이 누군지를 알면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분별심이 정체가 딱 드러나면 분별심이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통찰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가 변화가는데 꼭 그게 다 공부라는 건 아니. 근데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지. 완전히 실상이 다 비기만 한 게 아니야. 전체가 다 진실인 진여실상이 확 꼬여지는 게 이 깨달은 거. 비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허무한 게 아니야. 다 뭐 속지 않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속지 않으면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전체가 비었지만 전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자각이 탁 오면은 이게 사실 이게 이거예요. 전체가 이게 분별심이 정체가 뚜렷해지면서 이 분별 전체가 다 진실이 되는 그런 자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별심에도 속지 않지만 분별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자유롭게 아주 자유로워. 어떤 말에도 안 속으면서 어떤 말이든 다 알 수가 있어. 어떤 감정도 뭐 장애 없이 꺼리낌 없이 느낄 수 있지만 그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 공부 상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 일어나요. 이게 습관의 문제는 올해가 불쑥 일어났는데 금방 이게 사그라드는 맛이 있어요. 불쑥 일어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도 하기 전에 그냥 알게 되는 게 그냥 알아. 그냥 알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분별심이 이게 사실 이 분별심의 전체가 확 드러나는 게 분별심의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윤회라는 건 뭡니까? 물결에 자꾸 놀아나는 게 윤회거든요. 이게 멈춘단 말이에요. 소멸한다. 램프의 불빛이 오랜 세월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이게 불이 확 켜지면 전체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고 다른 게 있으면 확 밝지가 않아. 확연하지가 않아. 이 전체가 하나로 확연해지면 그냥 온 우주가 밝은 그 자체였다는 게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 자각이 오죠. 램프의 불빛이 오랜 세월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마음의 강한 빛이 번쩍이기만 하면 무명의 장막을 불태울 것이다. 무명이라는 건 분별의식이죠. 분별의식에 자꾸 현혹당하는. 자, 그 다음에 19번. 분별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분별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애써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수행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분별심과 수행이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면 분별심이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고 맨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도망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 뭐,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필요해요.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소위 깊이 공부, 이 체험 이후에 어떤 변화, 깊이 들어가는 공부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효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일단은 눈앞에서 밝아져야 돼요. 요만큼 밝아지든 크게 밝아지든 이거에 대한 감이 딱 와야 되고 이 허공과 같은 성품에 대한 자각이 딱 와야지 사실은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뭐 이게 분별이니까 분별심에 속지 말아라 한다거나 그게 이것 이후의 공부예요. 이것 이후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방편의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명하냐 눈앞에 이 일이 이 우리 존재 자체 상상하고 변함없는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열림이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공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문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세계의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이게 일어나고 이게 알 수 없는 데서 일어나는데 어디 뒤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서 일어나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잣나무 사실은 이 자체예요.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그럼 마삼근 이거예요. 안에 뭐가 있는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면에 뭐가 없다고 그냥. 우리는 이거 뒤에 뭐가 있을 거라는 자꾸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이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게 다예요. 없어 뒤에. 이면에 뭐가 없어요. 우리 왜 이런 버릇이 생기냐면 아마 이 학교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본문을 딱 제시해놓고 문장을 딱 주면서 이 문장의 뜻이 뭔가 그러면은 그 단지 사실 그 글자가 돈데 글자에 담긴 의미를 자꾸 찾게 돼. 그럼 우리가 이겁니다 하면 이 속에 담긴 자꾸 뜻을 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 이면에 뭔 뜻이 없어요. 이거 뜻이 없다고 이 이면에 뭔 뜻이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마 이거예요. 네.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야. 믿으세요, 제발. 믿으면 되잖아. 바로 이건데. 어? 아니, 이 소리가 잘 드러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부정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 여기서.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없어요. 딴 뜻이 없어. 뜻이. 뒤에 뜻이 없어. 그냥 이거라. 한번 자기 허벅지라도 꼬집어 보세요. 그게 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간에서 한 대씩 두드리면서 다니고 싶어요. 지금. 순회 여행. 이것뿐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냥 알죠. 그냥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있잖아요. 아는 이 일이 있잖아요. 아는 성품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이 속에 뭐가 없고 그냥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확인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확인될 뿐이에요. 딱 하면 확인될 뿐이에요. 확인됩니까? 확인됩니까? 감이 와요. 이거라니까. 확실히 그 의심의 꼬리를 끊고 가세요. 확실하게 의심의 꼬리를 끊고 가시라고. 그냥 이겁니다. 뭐 없어요. 실망스럽겠지만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망스러워 사실은. 이게 나는 대단한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거인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의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흔들리기도 그럴 텐데요. 하여튼 뭔가 조금이라도 이거다라는 그게 있으면 여기 완전히 뿌리를 박아버려야 돼요.
완전 다른 거 이제 쳐다보지도 말고 완전히 세속과 이별하고 일어나는 감정, 생각과 다 이별해가지고 이제는 진실만을 응? 진실만을 내가 믿고 진실의 자리만에 있을 거라는 그런 각오로 일어나는 거 그냥 다 보내.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자기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거 빈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냥 이것이 여기서 확 꼬부동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뭐라 부처가 10명이 와서 너 아니라 해도 그건 네 법이고 이건 내 법이야. 그 있잖아요. 그 누구지? 무착이 뭐 이렇게 부엌에서 뭐 일을 하는데 문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걱으로 딱 때리면서 문수는 뭐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 뭔데 그거 저는 이거만 네, 번번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좀 많이 도와주고 있네요. 옆에서. 네, 단지 이것일 뿐이거든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죠. 그냥 이렇게 다 늘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일 뿐이에요. 뭐가 없어요. 얘도 그냥 보는 거예요. 뭔 뜻이 있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뭐 무게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무 그 뒤에 이면이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그 이면에 진실이 없다고. 그냥 이게 다예요. 지금 이게 다 진실이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습니까? 난 뭔가 심오한 인생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지. 삶의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이게 아주 가볍지만 선명하고 생생하게 깨어있는 이 진실 자체고 삶 자체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얼마나 홀가분해요. 짐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실이 우린 찾아야 될 것 줄 알았는데 버젓이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 이렇게. 여기에서 완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딴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분별심에 대해 진짜는 이것뿐이에요. 뭐 이런저런 설명이 사실은 그 약일 뿐이에요. 필요에 있어 쓰는 약인데 다 나중에는 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분별심에 매달려 있는 이거라고 그냥 분별심에 매달려 있지 않은 이게 그냥 법이라고요. 분별심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아무도 분별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절대 분별심 너머의 진실은 없어요. 분별심이 진실이에요. 그냥 이 분별심이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이라고. 그게 분별심 너머의 진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가 이게 다 진실이다. 애써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수행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마. 이런 말 들으면 자꾸 속게 돼. 근데 진짜 진실은 뭐냐? 애써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게 진실이라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아무도 수행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뜻에 자꾸 사로잡히면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액면 그대로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아무도 수행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가 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넘어가면 안 돼. 분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닥친 분별이 이게 그냥 진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진실인 거예요. 분별심과 수행이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면 분별심이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고 맨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도망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 이 액면 그대로의 이 말, 글자 하나하나가 개합이 되고 나면, 이게 와닿고 나면, 이것이라는 게 오게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더 와닿고 분명해지면 이 설법에 담긴 방편의 의도가 소화가 된다고. 응?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글을 읽어요? 뜻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심의 수행이 너머에 여기서 선명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면 그 다음 줄을 읽을 필요가 있어. 그게 필요한 약이 되니까. 근데 분별심과 수행이 여기서 선명하지 않으면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암한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 분별심 과에서 선명하면 한 글자 더 넘어가면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이 방편의 말이 효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별심 과에서 이게 분별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뒷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분별심과 이 자체라고. 이게 분명해지면 읽으시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분별심에서 그냥 멈춰서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 분별심과 이게 진실이라 했는데 그냥 분별심과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분별심과 이거야 그냥.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분별심과 이거야. 이거잖아요 그냥. 분별심과 수행이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면 분별심이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고 맨 눈으로 봐야 한다. 앞에 말하고 같은 거예요. 분별심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이 말이야.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도망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 또 뭐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데 도망쳐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그게 쉬는 자리죠. 자,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게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 보살님 아까 이 얘기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라는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바로 막거나 바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과 취사 선택하지 마라라는 거를 막연히 어떤 행동 지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신심형인가 유형간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렇게 아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간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간택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상이 드러나면 저절로 간택이 안 돼. 응? 그냥 여기서 분명해지면 이것뿐인데 뭘 간택을 해요? 뭐든지 이것뿐인데 뭘 간택을 해? 간택이 저절로 사라져요. 간택심이. 그래서 안목이 밝으면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 모든 행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으냐 어두우냐만 아주 단순화하세요. 공부를. 눈앞에서 밝으냐 어두우냐 이게 확실하냐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랑 그냥 눈앞에 이거 어떻게 해요? 맨날 이거 뜯으니까 이것도 식상해. 어떻게 춤을 춰 보여드려요? 어떻게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뒤에 뭐가 없습니다. 현상 그대로 진실이에요. 우리 뒤에 현상 이면에 어떤 진실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밝혀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의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펼쳐진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전체가 하나인 진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은 진실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아상과 아만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거는 참 이게 깊이 있는 공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참 이 아상이 사실 아상 아만이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 법에 대해서 법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도 사실 아상이거든요. 내가 그리는 거지 남이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법을 자꾸 대상화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넘어서야지 이제 확연해지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나를 돌보지 않으면 되겠죠. 응? 나라고 하는 나. 나에게 자꾸 헌신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게 좀 빠른 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꾸 나한테 계속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거에 자꾸 동조하면 아상은 계속 남을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아닌데 진짜는? 근데 가짜나에 자꾸 협조를 하면은 계속 이게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오는 지도? 그래요. 죽이지 말고 그 죽이는 것도 그거는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용쓰인 거고 처음엔 좀 용 쓰는 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몰입이 필요해요. 근데 전력 투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곱이 넘어가면 그냥 다 내려놔요. 다 어떤 의도를 다 내려놔요. 사실
사실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거는 의도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 의도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 완전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려는 거. 취사 선택심도 의도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완전히 내려놓고 다 떨어질 것들은 떨어질 운명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보면 그 골수만 남는 거예요. 골수만. 이 골수가 전체라는 게 그때서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온 우주가 허공과 같구나라는 말에도 공감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에도 공감하고 불이법이라는 말에도 공감하고 마음이 없다는 말에도 공감하고 뭐 만법 개공 이것도 다 공감을 하죠. 그때 돼서 지금 불법에서 말하는 아주 골수적인 말들 있잖아요.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이다라는 말에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한목에 싹 돌아와요. 한목에. 그래서 반야신경 그거 소화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 아주 잘못된 공부를 하게 돼요. 반야신경은 불이법문이에요. 그게 불이법문.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지 조견, 오온, 개공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불법의 골수를 얘기하는 골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한 덩어리라고 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한 구절이라고 하나라. 불이법이라고 해요. 무노사, 무노사진. 무노사도 아니고 또 무노사진까지 나와. 늙어 죽음만 없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음이 다음도 없다는 말까지 나와요. 무유공포, 공포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이게 우리 법문에 이렇게 통해야지 이게 소화되는 말이에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안 돼. 무아니비셔시니 그렇지 이것도 헛거고 이것도 헛거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아니비셔시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니비셔시니도 같이 있는데 그걸 못 보잖아. 무아니비셔시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속에 아니비셔시니도 인정하는 말을 못 읽죠. 그걸 못 읽으면 그걸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비셔시니가 있는데 없는 거야. 없는데 있는 거고. 그 색즉시공의 그것대로 얘기하려면 무아니비설신이 즉 아니비설신이가 돼야 되겠죠. 아니비설신이 즉 무아니비설신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아니비설신이 무유공포 즉 유공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공포 즉 무유공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노사 즉 노사가 돼야 되는 거고 노사 즉 무노사가 돼야 되는 거고 무노사 진도 마찬가지고 그게 한 덩어리로 되는 말이에요. 그 색즉시공이 그 말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면 그러면 무아니비설신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비설신이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유공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공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색즉시공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못 읽어내잖아.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노사진이 아니라 그냥 노사진도 같이 한 덩어리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절대로 그치 없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공부가 진짜 아상아만 공부가 깊어지면 그럼 그거를 자유자재로 경전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거다. 이것뿐이다. 그리고 이것뿐임이 선명해지면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어요.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이게 죽비인데 죽비가 아니고 그 말은 죽비가 아닌데 죽비라는 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자, 이게 죽비야. 우리 눈에는 죽비야. 죽비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죽비인데 죽비가 아니야. 분명히 죽비인데 죽비만 보이는 게 아니야. 죽비가 아닌 것도 있어. 이거에 대한 눈뜸이거든요. 죽비야. 근데 이게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확연해지면 이게 죽비인데 죽비가 아니구나. 죽비가 아닌데 또 죽비구나. 그 경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죽비를 흔드는데 저는 죽비를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요. 활개치고 있잖아요. 춤이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이 존재감이 보입니까? 이거 죽비만 보이면 안 돼요. 물론 뭘 보라는 얘기 아니고 무슨 뭘
귀신 보듯이 보라는 게 아닌데 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뜨여야 된다. 이거 허공과 같은 이 성품. 이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1. 최고의 지식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다. 최고의 행위는 모든 것들을 애착 없이 껴안고 있다. 최고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처음에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폭포수처럼 세차게 흐름을 본다. 공부가 진행되며 마음은 겐지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흐른다. 마침내 마음은 큰 대양과 같이 되고 그곳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하나가 된다. 아들과 어머니, 저는 이렇게 봐요. 현상과 본질. 전 둘이 아니다.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자식이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이 모든 현상과 이것을 드러낸 이 본질이 둘이 아니다. 하나가 된다. 이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거거든요. 이 죽비가 죽비 아닌 것이 죽비 아닌 게 죽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죠. 끝이. 이거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왼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이 하나다 이거. 하나. 한 덩어리다 이거. 원용무해하다. 이게 아들이 죽비라면 죽비 아닌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 몸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죽비가 없어. 다 공이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과 공 아님이 하나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마주한 실상이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이것이니 바로 이것이니 지식이 바로 이것이니 이 지식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분별을 넘어서 있다. 분별을 넘어 분별의식 의원성 죽비와 죽비 아님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죽비와 죽비 아님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죽비와 죽비 아닌 것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없는 거거든요. 최고의 행위는 모든 것들을 애착 없이 껴안는다. 봐봐요. 말하고 있죠. 최고의 애착 없이 껴안는다. 허용한다. 다 받아들인다. 여기서 펼쳐진 온갖 것을 다 사실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니야. 일어나니까. 최고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보편적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실상, 눈앞의 실상. 처음에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폭포수처럼 세차게 흐름을 본다. 막 경계에 따라 막 출렁거리는 게 보통의 범부들의 그거죠. 물결 따라서 막 고요하면 좋아하고 시끄러우면 싫어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진행 과정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할 때는 많이 쉬어짐이 있는데 근원적인 어떤 휴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배제해야 될 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은 거기서 온갖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일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공부가 이렇게 깊어져야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눈앞에서 출발해서 눈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해서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야.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길을 어디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아직 자기 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길을 가야 돼. 근데 공부길이 있으면 또 안 돼. 공부길이 가야 되는데 공부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결국에는. 공부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길이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본래 이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길이 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면은 아직 여정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좀 얼추 지금 이제 마하무드라의 노래 이렇게 마무리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거나 있으면은 뭐 궁금한 거나 뭐 의문 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제 그 사님께서
한 달 반 정도 동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답을 네 하고 답을 하고 생각이 올라오면은 쳐내고 그거를 아주 집중해서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뭔가 있었다. 그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한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조작 아니냐. 그거는 유의법이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금기시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예, 예. 방금 같은데 그 지금 저는 한번 해볼까. 하세요.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그냥 억지로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거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문에 이렇게 한 곱이 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용씀이 필요해요. 용 쓰는 게. 이 이후의 공부는 이제 이완되는 공부, 쉬워지는 공부인데 한번 팍 몰아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이 장벽이 견고하거든요. 그거 특히나 거사님들이 특히나 그래요. 이게 아주 이 인식의 틀이 강해가지고 이게 부서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완전 좀 기진맥진할 정도로 좀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번 부서져야 되거든. 한번. 그렇다가 뭐 다시 습관이 발동하더라도 이게 한번 부서지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이게 강고하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 건 또 사실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여유를 갖고 막 꾸준히 하는 건데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맛도 좀 있어야 돼요. 이 처음에는. 그 이후의 공부는 이완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쉬는 공부인데 이 문 앞에서는 이게 문을 한번 열어 제치하죠. 그게 만약에 거사님의 방편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와닿는 바가 있다면 시도해 볼만 하다고 봐요. 사실 제가 거사님한테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공부 모임에 오면 뭔가 물어볼 거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해주면 망상이잖아요.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되게 돌아가셔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니까 내버리고 저의 표현대로라면 뭔가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생각인 줄 알면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이거지 뭐 억지로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생각은요 생각에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심을 안 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자꾸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려 하면 생각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생각이 무관심해지면 생각이 위력을 잃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막 잘라내려고 하지 않았고 생각이니까 이건 안 돌아봤죠. 그냥 내버렸죠. 생각이라는 거 알면은 뭐 그 생각은 위력을 잃어버리죠. 근데 그 어떤 생각은 아니라는 거는 이게 생각은 아니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게 견해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실감하는 거지 곧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분명한 것이 이게 이래서 법인가라는 건 다 망상이에요. 뭔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서 이건가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이거는 실제 그러니까 실감 얘기하는 거죠. 확연하다 하는 거. 만약에 저는 그냥 관심을 안 뒀어요. 생각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도 문득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또 알게 되잖아요. 이게 생각인지. 그러면 내버리고. 그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쭉 합니다. 전달을 받기 위해서. 네. 하면서는 생각으로 전부 이제 뭐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안 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법문을 대충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막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죠. 그 정리된 것과 또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결국에는. 정리된 것과 대충 정리되니까 이제 시야가 복잡하게 펼쳐지지 않고 단순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정리된 것도 이제 내려놓아서 바로 이렇게 맛을 봐요. 진짜 맛을 봐요. 여기 이제 문 앞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아주. 근데 지금 맛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이제 그 고비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예. 그렇게 이제 선생님 같이 우리가 다 생각을 우리는 이전에는 그 생각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그 생각이 알아차림과 동시에 동시에 와야 그걸 벗어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랑또랑 의식을 깨어서 그걸 알아차려야지 이런 식의 발동을 하거든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2박 3일 중에 저로서는 제일 멘트한 대답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계신 그 사님한테 그 집중적으로 예. 같이 보라는 거. 첫날과 제가 질문했던 그 두 가지 원성을 가지고 넘는도와 집중하는 걸 뭘 선택을 해야 되는 이해하시고 오늘 다 풀어졌거든요. 어저께도 풀어졌는데 오늘 더 또렷하게 풀어졌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제가 헤매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말씀 또 모르는 분들 바로 그 생각을 놓는 그 초점 그걸 알아차리면 와서 놓는 그 순간을 그걸 저도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조금만 본 설명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쉽게 왜 제가 뭐든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그 생각을 지금 이게 생각이다는 알아차리면 그 다음 이게 벌어지는데 그걸 알아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 요거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열려요. 자기한테서. 이 안에서. 그런 눈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칫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윗바사나처럼 의식을 깨어서 조작해서 이거를 나 잠도 자지 말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그 고양이가 쥐한테 뭐 어디 있나 막 하는 것처럼 의식을 잔뜩 곤두세워서 이런 식의 조작하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법문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의식이 안정이 되면서 그게 열려요. 자기 안에서. 처음에는 막 따라간 뒤에 알게 되는데 막 이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그 간극이 이렇게 좁아지는 맛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마음의 밑바닥을 확 보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자칫 여러분이 조작할까봐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해가지고 막 뭐 무슨 어떤 특정 수행하듯이 절대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 아주 미묘해요. 이 공부라는 게. 미묘한 어떤 감각이 필요한데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이 법문을 쭉 듣다 보면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생겨요.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걸 알고 권사님도 생각인 줄 아니까 끊든지 놓든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절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면 놓아버려라.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안 솟게 될 거예요. 점점. 그래서 법문도 꾸준히 이런 비 맞듯이 법문을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위에서 법비를 맞으라고. 그게 다 공부의 어떤 그 전통적으로 다 효용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여러 개도 나오고 그런 거죠. 자기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그 생각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다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을 때 그냥 관심을 안 두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이구나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생각 자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 이런 법문 안 들으면
이게 생각으로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이게 안목이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법문 듣고 정리가 되면 이게 그런 이게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이끌림을 당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옷을 속이는 말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 법문이라는 게. 그러면서 자기 근본 바닥을 딱 보게 하는 거죠. 아, 좀 제가 참 저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내적 세계 공부 과정 중에 겪는 혼란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막 조작을 해봐가지고 막 그 거의 상기되다시피 잠도 못 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조작하는 공부인 줄 알았어요. 고요하게.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스스로가 이 한계에 부닥치고 나니까 아 내가 공부를 조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버리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의도와 의지와 이거를 딱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부가 성숙해지는데 계속 붙들고 어떻게 하려 하게 되면 시간이 공부를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 방아차기에 방아차. 그러면 시간이 공부를 성숙시켜줘요. 저기 손에 관한 책을 읽는 게 공부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저는 선생님 읽지 말라 했거든요. 도움 안 된다고 해서 안 읽었어요. 선생님 말 따라서 그냥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자기한테 아 이거 봐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죠.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접할 때 책을 읽거든요. 네. 굉장히 보는 양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때때로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말이구나 다시 확인이 되고 할 때 그때 공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이제 공부가 이제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뭐 딴 분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짜를 봤으면 요거에 완전히 올인해서 익숙해지는 기간을 사실 개념에 있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진짜 살림살이에 완전히 젖어드는 시간을 좀 가져라.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공부할 책을 읽어도 될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책을 좋아하게 되는데 만약 이 힘이 약하면 자꾸 이거를 개념화하고 껴맞추려 하는 그 우리의 분별의 습관이 자꾸 치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짜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도 책도 습관이에요. 책 읽는 것도. 습이에요, 습. 막 그 금단 현상처럼 일어날 것 같으면 한참 읽어보고 견딜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걸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